자, 차례를 다시 보면 현재 여기까지 배웠지? 그 다음에 유전자 발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밝혀낸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은 DNA로부터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를 만들고, 그럼 RNA에 리보솜이 달라붙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었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과정을 아예 몰랐던 상황이고, 그럼 DNA 상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형질이 발현되는지 이제 그 과정이 궁금했었던 건데, 가장 첫 번째는 DNA 상에 있는 유전자하고 실제 단백질의 관계를 먼저 밝혀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기능화돼서 형질이 나타났을 때, 아, 형질이 발현되는 거구나,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뭘 찾아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면 되거지. 역사적인 순서가 됐지? 그래서 이때 이제 최초로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제 유전자가 결국에는 뭘 만드는 정보라는 걸 알게 되냐면 효소를 만드는 정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는 한 종류의 효소를 만드는 정보이다. 이걸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를 1유전자 1효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근데 실제 효소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종류가 전부 다 효소인 건 아니잖아. 그럼 실제 이걸 더 확대시키게 되면 유전 정보는 효소만 만드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도 만드는 정보가 전부 다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바뀌어요. 그렇지? 효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뭐까지 확인하게 되냐면, 단백질의 기능화되어 있는 단백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생명과학 원시간에 다뤘다시피 이미 입체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렇지? 그럼 이런 입체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단백질들 중에서 좀 규모가 큰 단백질들이 있거든. 그럼 규모가 큰 단백질들을 보면 입체화된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들을 보면 이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를 따로따로 만드는 유전자가 또 있으면 알게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 설로 이제 바뀌어요. 훨씬 더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들 중에서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화된 단백질이 헤모글로빈 있잖아.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빈화 단백질이지. 그다음 그 안에 이제 철이라는 무기업무 햄 구조가 박혀 있는 구조고, 그렇지? 이 글로빈이 현재 입체화되어 있는 구조잖아. 이걸 이제 폴리펩타이드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베타글로빈, 하나를 알파글로빈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종류가 총해서 4개가 연결되는 게 헤모글로빈의 구조예요. 그렇지? 그럼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가 4개 연결되어 있는데 종류로 따지면 몇 종류예요?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종류의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각각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는 최소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현재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걸 밝혀내는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또 DNA 상에 있는 정보는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유전자가 또 100% 단백질만 만드는 거야. 아니지. 또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 기능들이 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고. 됐지? 자, 이때 이제 비들과 데이텀이라는 생물학자들이 이제 붉은 빵 곰팡이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와 효소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돼요. 됐지?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 이걸 아예 연결을 못 시켰는데, 그지?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최초로 밝혀낸 실험이라, 그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대단한 실험 중에 하나였다. 일단 이 내용을 알려면, 이 실험 내용을 알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배경 지식이 이 실험 과정에서 방사선하고 X선을 사용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선이나 X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뭘 일으키는 원인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정확하게는 돌연변인데, 더 정확하게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정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방사선 X선을 쏴버리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기능을 뭐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제한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역할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정상의 유전자를 비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예 기능을 못하도록. 됐지? 자, 그 다음에 붉은 빵 곰팡이가 살아가려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 물질이 있어요. 필수 물질. 붉은 빵 곰팡이는 반드시 아르지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애는 생존이 가능해요. 무조건 아르지닌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해요. 됐지? 그럼 이렇게 이제 붉은 빵 곰팡이가 있잖아. 그럼 붉은 빵 곰팡이가 있으면 애한테 아르지닌을 공급하지. 그럼 애는 이거를 가졌으니까 생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근데 애한테 아르지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트롤린이라는 물질을 줬어요. 시트롤린. 됐지? 아르지닌을 준 게 아니지. 근데 애가 이 시트롤린을 화학적으로 아르지닌으로 바꿔서 생존할 수 있어요. 이게 됐지? 그럼 애한테 아르지닌이나 시트롤린이 아니라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주게 되면 이 오르니틴을 이 과정을 통해서 뭘로 바꿔서 아르지닌으로 바꿔가지고 또 생존할 수 있어요. 됐지? 흐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애한테 이 물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주잖아. 이 물질을 줘도 이거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지가 뭘 만들어가지고 아르지닌을 만들어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화학 반응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 과정마다 일종의 물질 대사니까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효소가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고, 각 과정마다 효소의 종류는 전부 다 다른 종류가 쓰여요. 됐죠? 이렇게. 그럼 효소 1의 기질은 글루탐산, 효소 2의 기질은 오르니틴, 효소 3의 기질은 시트롤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각 효소를 만드는 정보가 각각의 무슨 자들이 돼요? 유전자들이 되고,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유전자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DNA상의 영역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 그렇지? 이게 DNA니까. 됐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실험에서 효소를 건드리지 않아요. 유전자를 건드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DNA상에다가 방사선이나 X선을 쏴버려요. 그렇지? 그럼 방사선과 X선에 의해서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이 돌연 변이로 인해서 유전자 1 영역이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유전자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니. 그럼 이 과정이 진행될 수가 없다니. 그러면 비둘과 데이터는 분명히 유전자를 손상시켰는데, 그렇지? 마치 뭐가 없는 효과가 생겨요. 효소가 없는 효과가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아마도 유전자와 효소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유전자가 결국 뭘 만드는 정보였구나. 효소를 만드는 정보였고, 이걸 바탕으로 1유전자 1효소를 발표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됐지? 네, 그 대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럼 실제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보면 돼요. 참고로 실험하기 전에 현재 글루탐산이 포함되어 있는, 즉 이 붉은 빵 곰팡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글루탐산을 주게 되면 유전자에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이놈은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글루탐산을 포함하는 배지가 있거든. 이걸 포함하는 배지를 무슨 배지를 하냐면 최소 배지라고. 최소 배지. 즉 붉은 빵 곰팡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배지인데, 특히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루탐산. 이걸 최소 배지를 한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실험 좀 할게요. 네, 실험한 내용이야. 볼게요. 그럼 최소 배지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글루탐산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야생형이 나오는데, 야생형은 지극히 뭐라는 얘기예요? 정상인 붉은 빵 곰팡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야생형은 최소 배지에 키우든, 오르니틴이 포함된 곳에 키우든, 시트룰린이 포함된 곳에 키우는, 아르지닌이 포함된 곳에 키우든 얘들은 전부 다 뭐하겠니? 생존하겠죠. 현재 플러스가 생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돌연 변이를 일으킨 붉은 빵 곰팡이 종류들이에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이 실험에서 하나 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세 종류들은 지금 돌연 변이가 분명히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 세 종류들은 돌연 변이가 유전자 3개 중에서 반드시 몇 개만 손상됐다 보는 거예요. 한 개만 손상됐다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정하고 실험하는 거야. 이해되지? 물론 여러 개가 손상될 수 있는데 실험 결과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어쨌든 현재 돌연변이 1이 생겼는데 이놈이 세 종류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가 손상이 된 거예요. 이해되지?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생존이 가능하대요. 그렇지? 그럼 이놈은 글루탐산만 넣어주면 얘는 뭐 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넣어줬을 때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넣어주면 뭐 할 수 있대요? 생존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유전자 1이 문제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유전자 1에 이상이 생겼구나. 여기에 바로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최소 배지하고 오르니틴을 놓아준 곳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곳에서는 전부 다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오르니틴을 놓아줬을 때 생존 못하니까 이걸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지? 유전자 2에 손상이 생긴 거지. 됐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쌤, 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2는 손상된 건 확실해. 이걸 못 바꾸니까. 그럼 얘는 유전자 1도 손상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유전자 2만 손상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실험에서는. 그 다음 유전자 3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생존 못하고 여기에서만 생존을 해요. 그러면 시트롤린까지 주게 되면 여기서는 생존 못하니까 이놈을 이걸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아리지닌을 직접 공급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얘는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 3이 이제 손상된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니? 뭐 내용 쉽지? 됐지?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겠지. 그지? 여기를 더 넘어서서 이 결과를 통해서 물질의 합성 순서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요. 물질의 합성 순서. 그치? 찾는 방법은 쉬워요. 자, 볼게. 어차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물질은 이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느 경우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든 가장 마지막 물질이 들어가 있는 놈은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물질의 이전 물질은 생존율이 높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이전 물질만 넣어준 곳은 생존율이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최소 배주가 넣은 건 생존율이 가장 낮은 거지. 됐지? 이걸 가지고 물질의 합성 순서를 찾으면 돼요. 됐지? 그리고 문제가 이놈을 이렇게 바꿔요. 이 문제지. 이렇게 여기를 순서를 살짝 바꾼다고. 이해되니? 그렇지? 살짝 바꿨어요. 그러면 A, B, C, D라는 물질이 여기서 합성 순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A, B, C, D가 어떤 순서로 합성이 되는 그 순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물질은 어떤 유전자가 손상이 되든 전부 다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렇지? 전부 다 살아남은 게 뭐예요? C지.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C가 됐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두 번째로 생존율이 높은 게 이거거든. 그러면 얘가 뭐예요? D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얘가 뭐예요? A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니까 얘가 B란 얘기죠. 물질 합성 순서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B, A에서 그 다음에 D로 가서 그 다음에 C가 마지막 물질이 2단계구나. 됐지? 그러면 돌연변이 1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유전자 이상이 생긴 건지 물어봐요. B에서 뭘로 못 바꾸는 거야? A로 못 바꾸는 거지. 그러면 A는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 1의 문제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얘는 이거에서 그 다음에 특히 A에서 뭐로 가는 거? D로 가는 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즉 A에서 D로 가는 거 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의 문제 생긴 거야? 2의 이상 생긴 거지. 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에서 C로 가는 거 못 바꾸는 거잖아. D에서 C로 가는 거 못 바꾸니까 뭐의 문제가 있는 거야? 3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오케이? 네. 됐지?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표가 여기에다가 생명체를 주고 여기다 배지를 줬잖아. 이 가로와 세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살짝 헷갈리게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이걸로 해석을 하고 이거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내용 쉽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붉은 빵 곰팡이가 실험 재료로 선택된 이유를 볼게요. 붉은 빵 곰팡이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돌연변이에 대한 효과가 표현형으로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니까 애들이 좀 이해하는 게 X선 방사선 쏘자마자 표현형이 바로 바뀌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건 아니고 좀 키우다 보면은 그 표현형이 바로란 얘기는 항상 그 표현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변화된 표현형이. 그치? 이유를 설명을 하면 현재 이게 붉은 빵 곰팡이를 이제 키우는 배지에서 여기 이제 붉은 빵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걸 확대시켜 보면 붉은 빵 곰팡이가 이런 식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보이지? 이 동그라미가 포자예요. 포자는 들어봤니? 나중에 3단원에서 한번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포자가 있어요. 그렇지? 포자의 핵상은 N짜리. 포자 핵상 뭐라고? N이에요. 그렇지?
그럼 보통 N짜리면은 무슨 세포냐? 생식세포인데 얘는 생식세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생식세포는 스스로 분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N짜리 포자는 뭐가 가능해? 세포 분열이 가능해. N짜리가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가능해. 체세포 분열은 단순히 뭐하는 분열이에요? 복제한 걸 그냥 찢어주는 거지. N짜리도 복제한 걸 그냥 뭐 해주면 찢어주면 돼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N짜리의 세포, 이 포자도 세포니까, 이거 하나의 세포니까 핵상이 N짜리인 세포가 세포 분열이 가능하면 그놈은 생식세포가 아니라 뭐라 부르는 거예요? 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제 보통의 곰팡이들이 N짜리로 많이 살아가요. 얘가 다세포잖아. 이 포자가 분열하잖아. 분열하게 되니까 다세포 되지. 그럼 이때 다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전부 다 핵상이 몇 짜리예요? N짜리. 이해됐지? 그 N짜리 특징이 핵상 A라는 뜻이 뭐예요? 상동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N짜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현재 아까 어떤 효소 1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다 가정을 해요. 유전자 이렇게 있다 가정하지. 그러면 대립 유전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자유세나 방사선 빵 쏴버리면 이게 손상되잖아. 그럼 얘는 대립 유전자가 없으니까 얘가 혹시 대립 유전자 있어버리게 되면 이 손상된 유전자에 의한 기능 상실이 안 일어나겠죠. 얘 때문에. 근데 얘는 N짜리니까 이거 하나 손상돼 버리면 이 형질이 바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 재료로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원리만 설명을 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풀어볼게요. 일단 볼게요. 이 문제는 좀 문제를 편하게 줬어요. 효소 A에, 효소 B에, 효소 C에 뭘 준 거예요? 합성하지 못하는 거 바로 줬잖아. 그러면 돌연변이 1은 뭘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효소 A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효소 A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걸 결정하는 무슨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고, A는 효소 B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고, A는 효소 C를 못 만드니까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니 바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돌연변이 1형은 오르니틴이 첨가돼. 즉 A 같은 경우는 이게 손상된 거고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오르니틴이 첨가된 채소 베이지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잖아. 합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얘는 글루탐산은 오르니틴으로 합성 못할 뿐이고, 그다음 돌연변이 2형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지? 그래서 오르니틴이 첨가된 베이지에서는 이걸 합성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생장할 수가 없는 거고, 돌연변이주 3형은 돌연변이 3형이 생장할 수 있는 베이지에서는 나머지도 생장할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생장할 수 있는 베이지는 오로지 아르진을 직접 넣어줘야 되거든. 뭐 어떤 경우도 얘는 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살 수 있겠지. 됐지? 그지? 자, 현재 기억니은 디귿은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진 순서없이 배열한 거고, 이걸 이제 찾아내라는 얘기지. 됐지? 일단 보면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에서 여기와 여기를 뭐 한 거예요? 좀 바꾼 거예요. 그렇지? 그지? 자, 그럼 현재 야생종이든 돌연변이 1이든 돌연변이 2든 돌연변이 3이든 디귿을 넣어준 곳에서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생존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놈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물질 아르지닌이구나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두 번째로 생존율이 높은 게 바로 니은이지? 그럼 니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트루인이 되고, 나머지 얘가 오르니틴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질 합성 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질 합성 순서가 원래는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아르지닌을 넣어줘야만 생존이 가능하니까 얘는 정확히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C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성구 물질에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오르니틴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유전자 A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얘는 유전자 B에 문제가 있는 거네. 됐지? 그럼 기억 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오르니틴이 맞고, 그 다음에 1은 최소 베이지에서 기억과 니은이 첨가돼요. 최소 베이지에서 기억과 니은을 첨가시켜도 뭐 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에서 효소 B의 기능, 3에서 유전자 B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효소 B의 기능은 비정상이겠지. 그렇죠? 자, 물질 X, Y, Z의 합성 순서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가나다랑 매치시켜보라는 얘기죠. 일단 1이든 2든 3이든 공통적으로 뭘 넣어주면
Z를 넣어주면 전부 다 생존하기 때문에 여기가 Z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공통점 2하고 3이 X를 넣어줬을 때 전부 다 생존하기가 얘가 바로 X고 그럼 나머지 A가 Y가 된다는 얘기죠.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1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C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B 맞냐? B에 문제가 생긴 거고 A는 A에 문제가 생긴 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효소 A는 물질 X를 기준으로 사용하니 물었어요. 효소 X 뭐야? 효소 A니까 이놈의 기질은 최소 베이지는 물질이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가는 물질 X이고 가가 뭐야? Y제. 그다음 나는 물질 X 반대로 해놨네. 그 다음에 영양적 우주 E는 뭐의 문제가? A의 문제가 생긴 거고. 오케이? 자,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한 실험인데 이제 실험 내용을 살짝 바꿔놨을 뿐이지 원리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일단 돌연변이주 2하고 3하고 4가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현재 여기를 보니까 아르지닌을 첨가시키니까 모든 형태가 전부 다 생존을 했지. 그럼 가장 마지막 물질이 아르지닌이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존율이 높은 게 이거니까 그랬니 시트룰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오르니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베이지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럼 뭐에 문제가 생겼냐?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시트룰린, 오르니틴, 아르지닌 다 생존 가능한데 최소 베이지에서만 지금 생존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 됐지? 얘를 기억으로 보고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냐? 어디야? 여기 둘 다, 여기는 셋 다 생존이 불가능하고 아르지닌에서만 생존이 가능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면 나머지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됐지? 그러면 기억은 오르니틴을 생존할 수 있냐? 오르니틴을 합성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됐지? 그 다음에 니은은 아르지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아르지닌 합성 효소 유전자면 디귿이지. 이거 자체가 틀렸죠? 그 다음에 야생형 붉은빵 곰팡이는 최소 배제에서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순위의 물질을 합성했다고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은 이걸 순서를 출제자가 바꿀 수는 없거든. 원래 이런 화학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외워서 푼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물질을 바꿔버리지. 원리는 똑같은데 물질만 바꿨다고. 그 물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보면 중간대사 물질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서 A, B, C에 뭐랑 매치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근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막 색깔이 나오잖아. 이런 중간대사 물질로 인해서 색소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감마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색 색소가? 검은색 색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 그냥 무슨 색으로 보면 돼요. 얘 그냥 검은색 보면 돼. 됐지?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얘는 어떤 색깔이 된다는 얘기예요. 흰색이나 뭐 갈색이나 황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거 여기서 멈추면 마찬가지로 흰색이나 갈색, 검색 중에 하나, 검색이 아니라 황색 중에 하나,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그지?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를 검은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놈이든 간에 전부 다 검은색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럼 이게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물질이지. 그러면 감마가 뭐라는 얘기예요? C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A지. 얘가 A가 되고 그 다음 많은 게 B니까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가 없냐? 나머지가 이제 최소 배지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럼 물질 순서가 어떻게 돼? 최소 배지에서 B로 가서 B에서 A로 가서 A에서 C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럼 돌연변이가 어느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놈은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유전자 X에. 그래서 얘는 X에 문제 있는 경우나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무슨 색이 된다는 얘기야? 흰색이 된다. 여기서 멈추면 흰색이 된다고 해. 그렇지? 그 다음에 E형 같은 경우는 어디냐 현재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B에서 A로 가는 게 넘어가는 게 안 되니까 뭐예요? 유전자 Y에 문제 있는 거고 얘는 Z에 문제 있는 거죠. 그럼 A를 보면 여기서 멈추면 무슨 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황색이 되고 그럼 여기서 멈추면 갈색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지?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되겠지? 일형은 B를 만들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렇지? B를 못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삼양은 유전자 스몰 y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z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중간대사 물질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돼? BAC 맞냐? 됐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치? 가장 난이도되는 문제 중 하나긴 했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원리는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오케이? 됐지?